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9월 21일, 지금 9월 사업의 마감 모드에 진입한 날입니다. 오늘 이제 마감이 D-9일 남았고요. 자, 오늘 MSQ 101 시간을 진행할 건데, MSQ 101은 정말 도끼의 날을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단톡방에도 글을 올렸지만,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나무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 1시간 중에 45분을 쓰겠다라는 것처럼 MCQ 101은 도끼 나는 가는 시간이고요. 계속 지금 MCQ 101을 통해서 어떤 신규 후원, 리크루팅에 관련된 교육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복습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는 조 지라드의 1대 2대 500, 1대 250의 법칙,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조 지라드라는 사람. 자, 이 말의 의미 아시죠? 한 명의 그분의 뒤에는 250명의, 쉽게 얘기하면 250명의 명단이 있다. 그 250명의 명단을 그분 뒤에 있다. 소비자든 사업자든. 사업자라면, 사업자라면, 그 250명의 명단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분의 파트너를 찾아줘야 되고요. 스폰서 분들은. 또 누구든지 자기 뒤엔 250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지라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1대 250 법칙. 저는 이거를 항상 믿어요. 어, 누구든지 한 명은 있어요. 한 명은 있어요, 진짜. 한 명이 아니죠. 250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 찾아주는 거예요, 한 명. 제대로 된 한 명, 성공 DNA를 갖고 있는 그 한 명만 찾아준다라면 그분의 사업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요. 그러면서 조지라드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네임리스트의 어떤 목적과 취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었고, 이제 거기서 1차 명단이죠. 처음 네임리스트를 작성을 한 이후에, 명단을 작성한 이후에,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머무르면 안 된다? 즉, 명단의 확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인 것 같아요. 명단의 확장. 즉, 네트워킹, 휴먼 네트워킹.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사업을 떠나서 이 명단을 확장, 네트워킹, 휴먼 네트워킹, 어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인맥을 넓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PM 사업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휴먼 네트워킹을 통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어요. 내가 항상 물이 고이면 섞듯이 내 인맥 안에서만 삶을 살면요. 자기만을 믿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 인맥 안에 살면 그게 내가 아는 게 그게 단지 알아요. 근데 그, 그 인맥을 좀 넓히다 보면요. 나와 다른 누군가를 알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를 받기도 해요. 저도 어제 제가 제 고객과 제가 PM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 경험이 있는 단연간의 경험이 있는 분과 어제 간만에 가을이니까 가을 전후에 소주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안지도 저는 그러한 컨택트를 좀 많이 해요. 좀 컨택할 때 재미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어제는 좀 제가 어, 좀 깊은 대화를 좀 많이 했어요. 봤더니 거의 17년 정도, 17년 전부터 알았더라고요. 17년 동안 우리가 그때 처음 만났던 날 기억하냐, 이런 대화도 하면서, 그때 보니까 저도 형이거든요? 저보다, 6살 많은 형님인데, 그때만 해도 형님이 40대 할 때 초였네. 거의 30대 후반 할 때 초였네.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내일 모레 이제 한갑이네? 이러면서, 막 이런 대화하면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진짜 이제 한갑 되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땠냐? 나도 살아오면서 어땠다? 이러면서 서로 대화 많이 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이제 PM 사하고 직업병이죠. 결론은 PM 한번 알아봐. PM 한번 알아봐. 저는 요즘에 고객 컨택을 하면은, 어,
레파토리가 있어요. 레파토리가 아니라 연령층에 따른 컨택 전략이 있어요. 굉장히 잘 먹혀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이거 진짜 잘 먹혀요. 참고로 이번 달 제가 신규 후원 목표가 3명이었거든요. 전 이미 3명 다 끝났어요. 너무 넘쳐서 지금 문제야. 지금 그래서 다음 달에 이월시킬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번에 벌써 3명의 신규 후원이 끝났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신규 후원도 영양가 있는 분들로 해서 신규 후원이 끝났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요 3명 신규 후원을 하는 과정에서 컨택 중에 먹혔던 말들이 뭐였냐. 첫 번째는요. 제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웰리스 라이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공감되고 먹히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웰리스라는 말이 모르는 분도 많아요. 웰리스? 아, 웰리스라는 말도 몰라? 요즘 트렌드 이런 건데 몰라? 그러면, 진짜? 그러면서 이제, 웰리스라는 게, 제가 항상 하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웰리스 몰라? 웰빙 알지? 웰빙을 알지? 웰리스가, 웰빙, 피트니스, 해피니스의 합성어가 웰리스야. 아, 그래. 근데 이 웰리스라는 거는 신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지적으로 영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한마디로 삶의 질이 정말 이상적인 상태, 즉 행복한 상태를 웰리스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기의 주도권은 저한테 넘어온 거예요. 모르는 걸 알려주는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웰리스라는 요즘 나는 웰리스 라이프라는 부분에서 돈이 많으면 뭐해, 형. 알겠지만.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으면 또 어떡해. 어? 그럼 건강해야지. 단지 몸만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영적으로 있는 거, 일반에서 요즘 많이 써요. 웰다잉이라는 게 있어요. 웰다잉. 어떻게 우리가 웰다잉, 죽을 것이냐. 응? 우리가 죽음을 또 준비해야 되는, 죽음은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이런 웰리스 라이프의 어떤 삶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난 요즘에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어. 어? 거기에 PM이 신체적인 건강이나 직업적인 어떤 웰리스, 어떤 신체적인 웰리스, 이런 여러 가지, 또 어떤 커뮤니티, 여러 가지 제공, 그분의 100%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많은 PM이 좀 영향을 끼치고 있어. 뭐 대화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 제가 얘기를 또 하다 보면 이 늘어요. 뭐가 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작은 톱니바퀴가 있어요. 거기에 맞물려 있는 커다란 톱니바퀴가 있다고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톱니바퀴와 큰 톱니바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톱니바퀴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돌면요. 언젠가는 이 큰 톱니바퀴가 한 바퀴가 돌아요. 작은 톱니바퀴가 막 돌면 어느 순간에 큰 톱니바퀴가 한 바퀴 돌거든요. 그리고 큰 톱니바퀴가 한 바퀴 돌고 나서 두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작은 톱니바퀴가 쌩쌩 돌아가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큰 톱니바퀴가 제가 얘기하는 웰리스 라이트예요. 그리고 어떤 명분이고 어떤 그 비전이고 이런 게 우리가 PM 사업을 하는 이유, 선택한 동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그러한 내용들이 큰 톱니바퀴예요. 그런데 이런 큰 톱니바퀴가 돌기 위해 작은 톱니바퀴가 돌아야 되잖아요. 제가 웰리스라는 키워드 말씀드리면 PM 비즈니스가 팽팽 돌아가면 이 웰리스 라이프 톱니바퀴 돌아간다고 큰 톱니바퀴로. 근데 나중에는 이 웰스 라이프라는 이러한 것들이, 이런 명분이 큰 틈에 돌기 시작하면 작은 톱니바퀴 팽팽 돌아요.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큰 톱니바퀴가
핀란 웰리스 동안클럽이라는 그러한 커뮤니티를 지금 계속 기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톱니바퀴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가 작은 톱니바퀴가 내가 현재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큰 톱니바퀴가 그거로 인해서 커다란 무언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커다란 무언가가. 이 그림을 잘 상상하면 내가 지금 작은 톱니바퀴를 돌려야 될 때인지 큰 톱니 이미 돌아갔는지 돌아갈 때까지 잠깐 막 돌려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그러한 대화도 많이 하는데 그걸 하는 얘기는 연령층별로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 웰리스 말을 끄집어낸 것도 자, 2030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나중에 또 이거에 교육 한 번 더 할 거예요. 2030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 PM을 전달하는 방법에서 무엇을 가지고 전달할 것이냐. 2030들은 우리 5060 세대들보다는 당연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그 절실함이 없어요. 맞잖아요. 근데 2030들 대상으로는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 2030들에게는 어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2030들에게 얘기할 때 이거는 당사자한테는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접근하셔야 돼요. 2030들한테는. 그래야 느낀다니까요. PM 사업이 이게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요. 2030들은. 2030들에게는 직장인과 자영업의 그런 차이들, 직장인과 자영업. 결국에 2030들이 너가 부자가 되고 싶니? 안 되고 싶니? 어? 돈에 대한 관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2030 그런 대화를 하면서 진짜 부자가 되려면 이 직장인이나 자영업 여기에서는 진정한 부를 만들 수가 없다. 결국 네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너가 회사의 하나의 소모품이 아니라 너의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물을 또 만들어서 저축도 하면서 투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너가 돈이 되는 일이 어떤 일이 돈이 되는 일이겠냐? 돈이 되는 일을 해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나중에 너가 해야 될 일 때문에 해야 될 일만 하면 살 수밖에 없다. 현실 점검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돼, 2030들은. 그러면서 그럼 돈이 되는 일이 어떤 일이겠니? 어떤 일이겠냐? 대한민국 예를 들면요. 50, 60, 70이요. 대한민국의 지금 이미 65세 이상은 대한민국 인구의 20%를 넘어섰고요. 이미 50, 60까지 합치면요. 거의 3, 40% 가까운 인구수가 그 50, 60, 70에 있어요. 70에. 그럼 2030에 한 얘기는 너가 돈이 되는 일은 어떤 일이냐? 어떤 아이템이겠냐? 이 50, 60, 70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템이 결국 돈이 되는 일이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웰리스 비즈니스다. 그 웰리스 비즈니스의 선두주자가 PM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2030들과 얘기해야 돼요. 박명상님 보셨죠? 얼마 전에 제가 30대 초반에 파트너 한명 생겼잖아요. 지금. 어? 근데 그 친구랑 대화 내용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어요. 두 번째 방법. 어떤 방법이 있냐? 그 2030들한테는요. 너희 부모님은 건강하시니 너희 부모님은 건강하시니 2030들의 부모님 세대가 50, 60, 70이잖아요. 어? 아, 부모님의 건강을 같이 얘기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좋은 제품을 소개시켜 주는 거죠. 2030들에게. 그러면 무작정 사람 만나서 뭐 PM만 들이미는 건 아마추어인데 내가 속된 말로 소개할 그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무언가를 니즈를 만들어야 돼, 니즈. 근데 2030들에게 대화하는 거 제가 그 30 후배한테도 얘기한 게 그거예요.
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돼? 그랬더니, 50대 후반이고 60대 초반이야. 부모님 건강이 어때? 요즘 부모님 옛날 같지 않죠? 그래? 야, 그러면 우리 PM 제품을 소개한, 그런 측면으로 소개한단 말이야. 어? 부모님의 그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소개시켜주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재밌는 거는 또 2030들이요, 제품을 또 전달할 때도 이 부모님을 물어보면 부모님의 건강을 챙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지. 2030한테, 야,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막 건강에 대한 설파해봤자 안 먹힌다고 잘. 몇몇 문제가 있는 친구들 아니라면. 그러니까 신규 후원하고 뭐 리크루팅 할 때 전략이 있어야지. 연령층에 따른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즘 2030한테 어떤 얘기 많이 하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2030 중에 그 예쁜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야, 너 피부 너무 좋다. 근데 그런 좋은 피부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지 않니? 20대부터 관리 들어가면 너 피부 더 좋아질 수 있어. 그러면서 리스토레이트든 뷰티 콜라겐이든 그 2030들은 사실 리스토레이트만 들어가도요. 20대, 30대들은요. 리스토레이트만 들어가도 피부 엄청 좋아져요. 사실 미네랄이 피부에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뷰티 콜라겐 같은 거 그 젊은 친구들이 먹으면 더 효과 봐요. 바로 느낀다니까, 2030들은. 흡수율이 빨라. NTC 떠나서 2030 흡수율이 빨라. 나이 드신 분들보다. 그 제품이 들어가면요. 꼭 기초 삼종이 아니래도 그런 단품이 들어가도 2030 먹혀요. 실제로 먹혀요. 그 2030들의 요즘에 이슈가 되는 키워드가 뭐냐? 가속노화. 이건 2030들이, 가속노화란 말을 아세요? 난 도리 물어보더라고. 요즘 자기들 20대들의 이슈가 가속노화래. 20대, 30대인데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늙는 세대가 2030이에요, 요즘에. 그만큼 사회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2030들이 도리어 가속노화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이에 너무 늙어 보이고. 그리고 가속노화 이슈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2030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전략으로, 내가 어떠한 컨택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이제 딱 쓰는 거죠, 2030들은. 그 사공은 뭐냐? 사공은 정말 쉬워요. 우리 PM 전달하기가. 왜? 이거 상식으로 다 알거든요? 40대부터 나의 신체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40대부터요. 40대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건 누구든지 알거든요. 사공은요, 지금 40대부터 관리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네 몸에서 점점 호르몬도 적게 나오기 시작하고, 산화질소도 적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혈관에 때가 끼게 되고, 40대부터 코엔자임 Q10도 적게 나오게 되고, 우리 몸속에 나오는, 우리가 꼭 섭취를 해야 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게 필수 영양소죠. 꼭 먹어야 되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오메가3 같은 경우가 꼭 우리가 체외에서 먹어서 섭취를 통해서 채워줘야 될 영양소들인데, 실제 하루에 필요한 90여 가지 영양소 중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영양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양소들이 적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영어를 요즘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 영양 보충제라는 영어가 뭐예요? 서플리먼트예요, 서플리먼트. 서플리먼트.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를, 어? 서플리먼트? 즉, 보충해주는 거예요. 영양을 보충해준다는 개념. 그래서 40대부터는 무조건 지금부터 관리해야지 안 늙는다. 도리어 영노화도 할 수 있다. 40대부터는 무조건, 사공은 좀 편한 게 40대 이상인 분들한테는 건강관리를 지금 해야 될 나이라는 걸 강조해서 PM 제품이 들어가면 좋고, 어떻게 40대들이 어찌 보면 또 어떻게 40대들은 제품 먼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 그러면 40대는 사회적인 활동에서 가장 왕성한 전성기적인 나이가 40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일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40대가 전성기거든, 지금. 다른 게 뒤에 들어오겠어요? 어? 도리어 40들은 그런 건강에 대한 필요성과 건강관리가 필요한 나이라는 걸 인식시켜주면서 우리 제품이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공들은. 도리어.
근데 이제 50, 50은 제가 말씀드렸죠. 50 전반부 50대 초중반과 50대 중후반이 다르다고. 50대는. 50대 초중반은요, 50대 초중반, 그때부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지는 해가 돼요. 지는 해가. 다 그때부터 거의 대부분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는 인생 이막에 대한 준비에 다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제 친구들, 제가 지금 그 초중반, 제가 사실 이제 초중반에 딱 거기 속하잖아요. 제 친구들 만나면 거의 대부분이 인생 이막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나이가 50대 초중반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여자들은 좀 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실제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전선에 있지 않으면. 그런데 얘기해줘야 되는 게 그, 그러한 50대 초중반에 남편을 두고 있는 여자분. 세그, 세그먼트? 예.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50대 초중반에 남편을 두고 있는 40대 중에서, 아니면 그 나이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40대 초중반에 나이대 남편을 두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여자분한테는 지금 이 얘기가 또 먹혀요. 너 남편 지금 인생 이막에 대해 고민 많이 하고 있을 거다. 예, 많이 하고 있을 거다. 너라도 지금 이 인생 이막에 대해서 좀 너가 준비 한번 해봐라. 그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그거예요. 김시원 SG에서 하는 예를 드는 거예요. 내 스폰서 중에 우리 김시원 SG라는 분이 있는데 지금 한 달에 1억, 2억씩 벌어. 어? 한 달에.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보다 2살밖에 더 많지 않거든? 근데 그 남편을 보면서 맨날 기도를 했대. 어떤 기도? 우리 남편이 아침마다 그 출근 전쟁에 시달리지 않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그분이 또 PM 사업을, 그러면 PM 사업을 하게 됐는데, PM 사업 하는 중에도 남편을 은퇴시키는 게 목표였다고 하더라. 지금 어떻게 된지 알아? 남편 은퇴시켰고, 남편 은퇴할 때, 은퇴 축하 선물로 BMW 2억 가까이 되는 BMW를 선물로 줬다. 어? 그런 얘기를 이제 에피소드를 들려주면서 50대 초중반의 나이에 남편을 두고 있는 여자한테는 지금 만약 이러한 얘기들을 해주면 먹힙니다. 먹혀요. 50대 초중반의 남자들은요, 다 인생 이막에 대한 고민들이 제일 많아요. 자, 그러면 50대 중후반의 남자들이 아니라 50대 중후반은 어떻게 되냐? 우리 중후반은요, 약간의 공포 마케팅을 해야 돼요. 공포 마케팅까지는 아니고, 이거 여기 아니다. 공포 마케팅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어제 얘기한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지금, 지금 요 시기에 평생 할 수 있는 일 하나 정도는 잡아야 된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도 꼭 나와요. 웰리스에도 나와요. 직업적 웰리스라고 해서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지금 말해 직업이 있어야 행복하대요. 직업이 있어야. 이 직업적 웰리스에 들어가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50대 중후반 요 시기에 평생 할 수 있는 인을 찾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많이 어필해요. 나는 평생 내 70대, 80대가 돼도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내 일의 메리트,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이죠, 그게. 평생 직업으로서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그리고, 물론 60대도 할 수 있겠지만, 60대 이후에 가서 좀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 좀 더 젊은 나이에 50대 중후반 이때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정도는 찾아야, 어? 진짜, 그 60대, 70대
단순히 뭐 연금 나 들어오는 것도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우리 부모님도 그랬거든. 근데 나중에 모아놓은 돈도 까먹기 시작하면은, 까먹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힘들어진다. 어? 힘들어진다. 그래서 50대 중후반은요,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에 대한 그런 니즈를 많이 건드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제가 말씀드렸죠. 60대부터는, 어? 아니,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는. 그런데 소일거리가 아니라 빅머니까지 만들 수 있는 일이 PM이고요. 건강 챙기면서 돈 벌 수 있는 일 몇 가지나 있습니까? 60대 이상 분들한테는 조금, 어? 사실 진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 챗GPT 때 물어봤더니 60대 이상은 경제 주체에도 늦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자격증을 땄대요. 나이 먹고. 어? 그런데 자격증을 땄는데 써준 데가 없대. 써준 데가 없대요. 그럼 내가 회사 오너 입장에서도 40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과 60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누굴 쓰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사실 60대 이후의 분들은요, 다 자기 건강 챙기면서 할 수 있는 일, 소일거리라고 제가 공급 마케팅을 한 거예요. 실제 챗GPT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 근데 PM의 매력은 자기 건강 챙기면서 60대부터 느껴요 또. 뭘 느끼냐? 건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경제적으로 플러스 된다는 거예요. 왜? 병원비 지출만 줄여도 돈 버는 거잖아요. 60대부터는. 저 병원 잘 안 가거든요. 제가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이제 정형외과를 갔어요. 어깨가 아파서. 봤더니 이제 좀 이렇게 어깨 쪽에 아팠더니 여러 가지 뭐 설명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어깨가 안 좋아 병원 갔는데, 뭐 조금 진료받고 뭐 이렇게 물리치료 받으니까 막 몇만 원씩 나와. 8만 원, 10만 원씩 나와. 보험 병원 받아서 그나마 나온 건데. 그런데 60대 이후부터는요, 병원비만 줄여도 돈 버는 거다. 건강 챙기고 돈도 벌 수 있는 일?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거죠. 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부분에서 연령대에 따라서 어떤 컨택 전략을 가지고, 큰 틀에서 전략을 가지고, PM을 내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응? 전달할 것인가? 생각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신 것처럼 명단의 확장? 이런 확장, 네트워킹, 이거는 진짜 제가 어제도 대화 중에 느낀 게 이거였어요.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니까, 그 형님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니까, 이제는 만나기 싫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대. 재미가 없대. 그 자기는 조금 깨워가지고 좀 희망적이고 뭔가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맨날 그 얘기, 똑같은 얘기만 한대. 변화가 없대. 형, 그 사람들 바꾸려고 하지 말고, 형이요. 새로운 사람들을 좀 만나세요. 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라고. 저도 그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말인지 알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나이가 어릴 때는 연배들을 많이 만나는 게 좋대요. 근데 50대부터는 나이 어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50대 이후부터는요,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좋아요. 도리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연배인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좋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휴먼 네트워킹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업적인 얘기에서는 첫 명단에, 1차 명단에 적힌 사람에게 사업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면, 거기서 머물지 말고, 사람들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새로운 사람 명단에 추가하는 게 중요하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키워나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네트워킹 작업을 계속해 나갑니다. 우리 PM 사업을 시작하면서 명단이 늘지 않는다? 이걸 안 한 거죠. 명단이 늘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임대사님이 이런 얘기 좀 했네. 내가 PM 사업을 오래 해보고, 아니, 네트워크 사업을 오래 해보다가 느낀 게 있는데, 네트워크 사업에서 진짜 제일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다.
이건 무조건 공통된 특징이 있다. 어떤 거냐? 확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성공하더라. 확률 게임. 어? 관리의 덫에 빠져서 그냥 파트너들 후원하고 육성하고 한다는 거에 그런 관리에 덫에 빠져가지고 자기 명단 새로운 리즈 개발하지 않고 그냥 신규 후원 안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중도 포기자가 제일 많더라.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신규 후원하는 사람은 확률 게임에서 당연히 성공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제가 봐도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신규 후원하는 사람들은요, 확실히 성공해요. 제 위에 스폰서 중에 우리 이동엽 스폰서님 마찬가지. 이동엽 스폰서님이 다른 CL들보다 SCL 유지를 잘하는 이유가 라인이 많아요, 레그가. 지금도 신규 레그 만드냐고 그냥 거기 집중하고 계시더라고. 어? 지금 GCL을 가려고 하시는지, 신규 후원하는데 거기 지금 신규 레그들 집중하고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계시더라고. 저도 요즘에 느낀 게,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계속 나의 퍼스라인 구축에 좀 집중해야겠다. 확률을 더 높여야겠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까 이번 주에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그 고객 초대 약속들 다 잡혔어요. 근데 그 전에 내 고객이었는데 이제는 파트너의 고객들까지 잡혀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자신의 퍼스트라인 구축에 좀 집중할 수 있게끔 계속 상담도 해주고 사장님, 파트너 사장님 이 고민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사장님, 그럴 때 사장님 해야 될 게 뭐냐면 새로운 신규 파트를 만들어라. 어? 잠시 그 파트너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신규 후원 하시라고. 응?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제가 제 1대 파트너들의 신규 리크루팅이 많아요, 이번 주에. 제 1대 파트너들의.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번에 새로 신규로 들어온 처음으로, 처음으로 제 친여동생이 4년 이상을 지켜보고선 사업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여동생이 또 열심히 PM 제품을 열심히 먹긴 먹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한 명이 우연찮게 생기면서 그건 제가 그 명단 찾아준 거예요. 찾아주고 한 명이 생기면서 다음 주에 새로운 사람을 초대를 해요. 오빠, 나 누구 괜찮은 사람 있는데 나 소개 한번 할게. 드디어 여동생이 움직였어.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신규 파트너가 또 고객을 초대해. 제 고객도 있어. 화요 같은 경우는 내 고객에다 1대 파트너의 또 고객에다 또 다른 1대 파트너의 고객에다가 다 오거든요. 오래간만에 화요일 날 사업 설명회를 다 모아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제가 그분들과 어떠한 얘기를 많이 했냐, 얘기를 많이 했냐, 그분들이 명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분들과. 어떤 생각으로? 조 지라드의 1대 250 법칙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 명단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없는 게 아니야. 찾아주지 못한 것뿐 스스로 못 찾아요. 처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자기 말을 못 갖는 것처럼 스폰서들이 파트너들과 그런 명단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중이 자기 말을 못 갖는다니까요. 자기 명단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를 몰라. 대화를 하다 보면 나온다고 그게. 어? 이때 스폰서가 명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 지라드의 법칙을 생각하면 돼요. 누구든지 250명이 있다. 그 명단에서 나의 2대 파트너를 찾아내야지. 나의 2대 파트너. 나의 2대 파트너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신규 후원할 때 똑같이 나의 2대 파트너도 멋진 사람이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2대 파트너가 될 사람, 멋진 사람을 찾아내야지. 어?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의 어떠한 그 멤버십에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멋진 분로 채워지면 그분들과 또 평생 가는 관계들이 만들어지면은 진짜 멋진 어떤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난번에 네트워킹 명단 확장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좀 했었어요. 스폰서가 단계별로 추천하는 책을 읽으십시오라고 했고, 스폰서 업라인 스폰을 따라 그디라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에드팩이나 기타 사업에 관련된 책들을 빌려주기 시작하십시오.
아, 이번에, 에듀페? 이번에 제가 이 1대 파트너들은 이걸로 먹혔어요. 사업 설명을 한 이후에 이번에 제가 PM 핸드북을 새로 만든 거를 보여주고 찍어서 QR코드로 보여주고 하면서 이걸 줬는데 그걸 잘 봤더라고 또. 어, 때로는 그게 이런 에딧 후속 조치할 때도 굉장히 좀 그런 좀 있고요. 아무한테 주지 마세요. 비싸니까. 근데 사업적으로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스폰서가 선물 하나 줄 수 있잖아요. 스폰서가. 이거 4천 원이야. 그런데 내가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주는 거야. 너 나중에 필요하면 나한테 주문해. 어? 그분도 파트너 생기게 되면 선물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동생도 그랬고, 그 신규 요번에 30대 신규 뉴 파트너도 그랬고, PM 핸드북을 보고 사업 설명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준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니까 먹히는 거예요. 사업 설명을 안 들은 사람 그거 주지 마세요. 버려집니다. 사업 설명은 제대로 들은 사람에게는 줄 수 있겠지만, 아닌 사람 주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은 처음에 빌려주세요. 안 들은 사람은. 뭐, 그래도 우회했지만, 빌려줄 때 얘기할 수 있죠. 여기 다 QR코드 있지? 이 QR코드 찍어서 한번 들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사업 확장을 위해 똑똑하고 야심적이며 책임감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다시 한번 알리십시오. 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그 당사자한테요, 내가 바로 뭐 사업 제안을 하게 뭐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사장님, 저 PM 사업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PM 사업에 좀 어울릴만한 사람 소개 한번 시켜달라. 이 소개해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이 얘기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타사 리더들한테 어떤 얘기 하냐? 타사 리더들과 어디 교류할 때, 아, 내가 사장님 비즈니스에 어울리는 사람 있으면, 너 찾는 사람 있으면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PM과 어울리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좀 토스해. 상부상조 하자. 근데 리더끼리 이 말이 돼요. 왜 그러면, 어떤 고객과 미팅했는데 이 사람은 내 사업에는 안 맞아, 궁합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진짜 PM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내가 소개시켜 줄게. 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에 태어났노? 막 코인에 쩔어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저 PM이 안 맞아요. 그래서 만나면은,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요, 소개시켜줘. 야, 누구 만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기도 보면, 때로는 반대로 PM에 어울리는 사람 소개시켜주거든요, 반대로. 웃기는, 왜 그러면,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 사업에. 어?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근데 그분 중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PM 제품을 나한테 문의를 좀 PM 제품이 문의하는데 PM 관심 있다고 하더라. 근데 나한테 전화번호 알려주니까 만나봐라. 이렇게 연락들이 왔다니까 진짜로. 그런 것도 필요해요. 내가 너 사업은 못하지만 당연히 내 사업을 못하지만 서로 사업에 대해서 아니까 좀 좀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어? 이런 얘기도 사실 타 리더들하고 대화 좀 한다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고객이나 사업자 사냥을 다니지 마십시오. 매우 불안한 방법의 효과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주에 여기까지 얘기했었고, 네트워킹을 시작하는 방법, 다시 또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십시오. 이거는 진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짜, 이거 잘하시는 분들 있어요. 첫 만남에서 호감을 잘 이끌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의 특징이 그분이 어떤 얘기를 잘 들어주기도 하고 마음이 열려 있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자기 막 경계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처음 만난 사람도 나한테 두 번 또 만나고 싶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이 말은. 항상 첫인상을 좋게 하고 특히나 저는 요즘에 제가 또 느낀 게 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은 약간의 이제 그 캐주얼보다 처음 만난 사람은 약간의 세미 정장이라도 조금
정돈돼 있는 모습으로 만나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사실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조금 정장, 풀 정장까지 아니래도 그냥 세미 정장 형태로 약간의 그렇게 만나는 게 훨씬 호감을 많이 주더라고요. 요즘 제가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낯솔로라고 하는 그런 예능도 가끔 봐요. 낯솔로. 그 낯솔로에서도 첫인상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보다 보니까 느낀 게 있어. 여자분들이 남자 선택할 때, 남자 여자 선택할 때도 처음 만남에서 너무 편하게 온 사람들은 첫인상 선택에서 선택 못 당해. 안 되더라고. 약간의 좀 단정돼 있고 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선택을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캐주얼한 분위기로 안 만나고 좀 약간 정장을 갖춰서 좀 약간의 좀 세미 정장 형태로 그렇게 하고요. 근데 그렇게 만나는 중에 나중에 약간 캐주얼하게 만나면, 이런 모습도 있어. 이렇게 되더라고, 반응이. 이런 외모적인 전략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수한 관심을 갖고 사람들과 대화하십시오. 순수한 관심을 갖고 사람 대화하십시오. 자, 이 말이, 여기 뒤에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다른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순수한 관심을 갖고 사람들과 대화하십시오. 저는 우리 비즈니스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 사람들이 리크루팅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지 마세요. 어? 죽을 각오로 한다는 게 죽겠다는 게 아니죠. 죽을 각오로 해야 살고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어요. 똑같아요. 고객 컨택 단계에서는 리크루팅 목적을 너무 갖지 마세요. 리크루팅 목적을 갖지 않으면 순수한 관심으로 대화를 하는 게 좋아요, 진짜.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어? 근데 이때 목적을 갖고 있으면요, 이 말에서 이 말이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이 사람 리크루팅할 마음이 없으면, 신규 후원할 마음이 없으면요, 다단계에서 막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단계 인식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내 리크루팅 목적이 있으면은 괜히 찔리니까, 어? 이렇게 준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순수한 관심이라는 건 너무 사업적인 의도를 가지고 너무 대하지 말고 컨택 단계에서는 그런 의미고 좋은 사람들은 당신의 성실함을 감지할 것이며 자연적으로 당신에게 이끌릴 것입니다. 이제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찾는 거죠. 찾는 과정에서 너무 의도적인 어떤 대화는 좀 하지 마라. 물론 비즈니스 만남으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다르겠지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명단을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명단을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고객의 리드 명단들을 늘려가는 과정에서는 인간적인 관심을 가지고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좀 알아보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뭐 알아야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니즈가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런 관심 갖고 얘기하지만 369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369. 369. 자, 무슨 말이냐? 사람은 최소 3번 이상 만나야 되고요. 또 6번 이상 만나야 되고 9번 이상 만나야 된다고 해요. 그 369 법칙이 뭡니까? 제가 그 369 법칙이라는 게 그거 진짜 맞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자, 제가 거기 있는 정확한 걸 한번 볼게요. 369. 369 법칙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3번 정도 만나야 잊혀지지 않는데요. 3번 정도는 만나야 잊혀지지 않고요. 6번 정도는 만나야 마음의 문이 열린대요. 컨택하는 과정에서 명단 확장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번 정도 만나야 친근감을 느끼기 시작한대요, 사람은. 이게 369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 번 이상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각인시키려면. 나라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은 사람 되기 위해서 세 번을 만나야 된다. 369, 여섯 번 만나야 마음의 문이 열리고, 아홉 번 이상 만나야 나에게 비로소 친근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자기 속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 얘기도.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내가 369 단계에서, 이런 단계도 지나지 않는 단계에서 너무 또 사업자 의도를 보이는 것도 안 되겠죠. 또 부분들.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 과정에서 만약 그들이 부수입을 얻기 위해 또는 자신의 자영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택다른 방법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인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부수입에 대한 욕구가 있는가, 추가 수입에 대한 욕구가 있는가, 다른 무언가 찾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들이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좀 많이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 일반적인 요령, 고객을 대하는 방법. 일반적인 요령, 고객을 대하는 방법은요, 당신과 사회적으로, 당신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거나, 비슷한 위치에 있거나,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명단에 추가하십시오. 제가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는 부분에서, 좀 비슷하고 좀 나은 사람들 명단 많이 추가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나를 못한 사람들도 뭐 있죠. 근데 그런 분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고, 지금 말하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또 제가 어떠한 그 파트너, 그 어떠한 그 회원을 보면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액티바이즈 5 플러스 1 행사를 하고 있는데, 5 플러스 1 행사를 해도 사 먹을 돈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돈이 없어서. 음? 그런 분들과 사실 비즈니스를 같이 하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열심히 추천 활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뭐라도 해서 그걸 타파하려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 어? 왜? 뭐, 이 그룹 프로모션으로 또 이런 제품들도 프로모션 걸어주기도 하는데, 불구하고. 또 어쨌든, 사회적으로, 경제적, 이 얘기는 어떤 의미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의 5명이 나의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내 수준. 내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그 사람의 주위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맞아요. 사람들은 또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그 부분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얘기하십시오. 근데 이거는 자기가 이제 이거는 분명히 이제 제가 이제 PM 사업 할 때 얘기하는 게 IMM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PM 사업하고 있는 거를 주변에 막 떠들지 마세요. 왜? 처음에 IMM 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깨질 수도 있어요. 잘못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동네방에 소문내가지고, 야, 홍수리가 지금 다단계한데, PM한데, 떠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IMM의 이상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동네방에 소문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면 내가 소문 안 내잖아요? 어디 가든지 다 얘기하라는 이유가 내가 PM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놓지 않으면요, 내 명단에 있는 누군가는 다른 데 간다니까요. 다른 데 가요. 특히나 지금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PM 하면 무조건 자기가 떠올라야 돼. 사업 자기 안 하더라도 저는 누군가 만나고 PM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사업 안 하도 내가 PM 사업을 알리는 게 목적으로 컨택하는 목적이 많아요. 내가 PM 사업 하고 있다. 직접 만나서 오픈을 하는 거죠. 근데 INM 이상 지금은 내가 GP라는 직급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PM 하는 걸 알린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내 와이프가 PM 뭐 하는데, 야, 너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실제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연락 왔어요. 우리 삼촌이 PM 제품을 어떻게 우연히 뭐 먹었는데, 내가 보니까, 삼촌, 우리 그 선배가 그거 하고 있거든? 저한테 연결시켜줘가지고 제품 먹는 분도 있어요. 응?
내가 PM 사업하고 있는 거 많이 알려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알려놔야 돼요. PM 하면 무조건 내가 떠오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요즘에 저는 무조건 이렇게 얘기해요. 얘기하면은, 글로벌 웰스 기업 PM 인터넷 회사가 있는데, 그냥 그 회사에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 맞잖아요. 어? 그럼 하는 일이 뭐냐? 거기 PM 인터넷 회사에 핀라인이라고 브랜드가 있는데, 그런 웰스 기반의 핀라인 제품들을 내 유통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유통하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좀 더 나가면, 거기가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 채널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멤버십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은, 멤버 조직을 만들어서 내가 내 어떤 멤버십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냥, 핀라이라는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다. 거기 PM 인터내셔널의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다. 이렇게 다 알려요. 음? 어딜 가든지 내가 PM 사업하고 있는 거를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명단은 이 명단이죠. 이 PM을 내가 전달해서 한 명단들이 확장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지하고 성실하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진지하고 성실하게 관심 가지십시오. 아까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만나는 건 똑같은 맥락의 의미예요. 그리고 진실로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 태도로 사람들 대하십시오. 정말 이 사람이, 진실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 그런 태도, 누구 새로운 친구 사귀려고 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십시오. 매일 한 명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다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매일 한 명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다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요즘에 저는 뭐 페이스북이나 SNS가 있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뭐 한 명이 아니라 뭐 몇 명씩 만나는 것 같아. 어? 새로운 사람 추가, 그리고 기존에 그 친구 추가된 사람 중에서도 때로는 이 댓글로 나를 남기기도 하고, 댓글 남겨서 나를 좀 인식시키기도 하고, 댓글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 이런 데 댓글을요, 그 사람한테 한 번, 두 번, 세 번 남기면요, 그 사람이 내 거를 보기 시작해요. 참 재밌어요, 그게. 어? 재밌는 게, 아까 369랑 똑같은 것 같아. 댓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남기면 그 사람이 내 포스팅을 보더라고. 한번 쭉 훑어보더라고. 그럼 나에 대해서 알리는 거죠. 어? 댓글 남길 때도 아무 때 남기지 않아요. 내가 공감될 때 남겨요. 솔직히 저는. 공감될 때. 그 사람의 글에. 공감될 때.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이건 새로운 인명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친구가 지금 뒤늦게 연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폭군의 셰프라고 하는 드라마에, 어제 폭군의 셰프 드라마에 그 친구가 딱 나왔더라고. 나왔고, 그 친구 페이스북에 자기 그걸 올렸길래, 그렇지 나 어제 폭군의 셰프 드라마 봤는데, 거기 너가 나오더라. 어? 멋지더라. 이렇게 한마디 남겨주니까 엄청 좋아해. 답글도 엄청, 진짜 순수한 감시니까 진짜 정말 그런 정성 어린 댓글인데,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쁘시네요. 이런 가식적인 댓글 남길 필요 없어요. 나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공감되는 글을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모 회사에, 아니, 이렇게, 포라이프라는 회사의 리더가 글을 남겼더라고. 어떤 글을 남겼냐? 시스템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라는 걸 남겼더라고. 내가 얼마 전에 그거에 대해 내가 나중에 챗 GPT에 검색해서 들은 답변이 있는데, 그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좀 다르더라고. 근데 포라이프 그 리더한테도, 이거 사장님 잘 열심히 하고 계시죠? 어, 근데 저랑 똑같은 질문을 챗 GPT에 했는데, 답변이 좀 다르네요? 이러한 댓글을 남긴 거예요. 어? 어? 실제 그래요? 챗GPT라고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챗GPT를 어떻게 키웠냐. 내가 전문적인 걸 많이 얘기했고, 요즘 제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영양학적인, 생리학적인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내가 어느 지식이 있어야 챗GPT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챗GPT도 잘못된 정보를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정쩡한 지식 있는 사람 챗GPT 잘못 활용하면요. 가짜 정보를 유통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지식이 있어야 돼. 그 지식을 있으면서 물어보고 답변하고 하면서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 이러면서 대화하면서 계속 챗GPT의 AI의 인공지능 수준을 높이다 보니까 이제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어떤 질문이라든가 답변이라든가 제품 관련된 답변이라든가 특히 핀라인에 대한 잘못 정보를 많이 알려주더라고. 야, 네가 말하는 이 핀라인 이게 아니야. 어, 민옥이라는 제품은 이런 제품이고 이런 제품이야. 다시 알아봐. 그럼 다시 알려줘요. 계속적으로 러닝 시켜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디디링크에 몰리브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몰리브덴은요 미량 영양소예요. 미네랄 중에 미량 영양소거든요. 근데 챗GPT에 몰리브덴이 들어가 있다고요? 챗GPT가 그 디디링크에.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그 프로덕트 아카데미에서 배웠잖아요. 몰리브덴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우리 몸에 그 마스 항산화라고 하는 항산화를 하는 어, 글루타치온 어떤 생성에 이 몰리브덴이 영향을 끼친다는 부분들. 내가 오늘 이런 교육을 들었는데 몰리브덴이 이런 역할이 있는데 디디에 들어있는 몰리브덴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 좀 더 세밀하게 알려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지 제대로 답변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그러니까 제가 AI 시대에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게 AI도요, 전문가들이 더 유리해요. 전문가들이. 더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질문이 달라지니까. 프롬프트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내가 어디 알고 있어야 돼. 너무 모르고 어정쩡하면 어정쩡한 대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진짜 매일 한 명의 사람을 만나겠다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이거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옛날에는 이거 솔직히 불가능했어요.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 때. 아날로그 시대 때 이 얘기 좀 들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냐. 그때 솔직히 예전에 이런 교육을 받을 때 난무했었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는 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진짜 조금만 자신이 이런 네트워킹을 제대로 하겠다, 명단을 넓히겠다는 마음을 먹으면요,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아요. 뭐 꼭 온라인만이 아니에요. 우리 임지원 사람 같은 경우 요즘에 또 마포 365라고 엄청나게 그 피트니스 센터가 생겼는데 거기 가가지고 또 엄청 많은 사람들 또 만나고, 그 셔플댄스 동호회 가서 또 엄청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자기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만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와 연관지에 또 그 사람 만나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연결되고 똑같아요. 한번 누굴 만나잖아요? 그 새로운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소개받고 연결된다고 이게. 어? 이 녀석 요즘 되게 바빠. 바쁘게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있어. 거기에 뭐 필요가 있으면, 그리고 그냥 만나면 절대 주눅들지 말고, 쓸 거 좀 써라. 어? 카드 팍팍 써라. 이제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게 사람 만날 때, 그래도 좀, 가식을 안 내도 좀,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이 얘기를 농담을 하는데, 임여사장님은 그런 게 아니라, 임여사장님, 그분들의 임여사장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임여사장님이 사진을 잘 찍어. 찍어서 예쁘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임여사님한테 연배 있는 분들이 사진 찍, 임여사님이 안 오면 난리가 나서 전화가 와서 빨리 안 오냐고 왜? 임여사님이 그걸 사진 찍어주고 영상 만들어주고 하니까 임여사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디 모임 가면 꼭 데려가려고 그러고, 얼마 전에는 또 여자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난지도에 그런 이제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데가 있대요. 고기 먹는데 같이 가가지고 막 고기 구워 먹고, 저희 비즈니스가 너무 좋은 거는 그 남들하고 즐기고 그렇게 교류하고 하는 게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근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얼굴이 점점 젊어지고 점점 건강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 나한테 몰리게 돼 있어요. 어? 요번에 많이 보니까 요번에 댓글 다이어트에 들어온 사람 보니까 그분 중 한 분이 요번에 요번에 그 동부팀 팀 단톡방에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갑자기 한 네다섯 명 들어왔어. 신규들이. 어? 근데 그분들 이제 인사한 거 봤더니 한 분이 이은희 사장님이 이제 그 김민영 씨인가? 그분이 남긴 거 보니까 이은희 사장님이 옛날에 몸이 되게 안 좋았는데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서는 내가 안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연결된 걸 얘기하시더라고. 그게 우리가 하는 가장 좋은 거잖아요. 나의 변화된 모습? 나의 변화된 모습?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해진 거 당연히 실제 우리 제 형제라니 가까운 형제는 아니지만 심천상 사장님이나 신혜 사장님의 그 와이프 위암이었잖아요. 얼마 전에 아산병원에서 완치 판정 받았어요. 음? 그래서 오지 말래요. 와, 오지 말래요 이제. 어? 완치 판정 받았어요. 완치. 위암이고 혈액암이고 그랬던 분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던 분이 완치 판정 받았다니까요. 와, 그런 박, 분들은 진짜 사업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자기만 그래요? 자기의 파트너들, 자기 남편, 다 자기를 팔면서 사업을 하잖아요. 어? 팔면서. 자기 하나의 그 건강을 찾고 변화된 모습 하나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어? 이 회사님도 방금 얘기했 그 말한 것처럼 자기 건강해진 모습에 사람들이 그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 하겠어요? 내 스폰서인 이 회사님이 이랬었던 분이었는데 이런 거 때문에 나는 사업을 선택했다. 누군가의 사업 선택 동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어느 순간에. 맞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PM카 같은 경우도 왜 차를 고용할 때 PM카를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 특히 예전에 차도 안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PM 사고 하면서 어느 BMW를 끌고 나타났어. 그것만으로도 무조건 어텐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어? 어텐션이 되는 거예요. 어? 데모백을 들고 가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고. 어? 저는 데모백 딱 들고 가면 사람들 딱 봐요. 그럼 거기 막 그 배지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물어본다니까. 근데 그 배지 중에 딱 보는 게 뭐가 있어요? 막 있는데, 이거 내가 해외여행 갈 때마다 받은 배지야. 어? 내 돈 내산으로 간 게 아니야. 뉴질랜드도 우리 회사에 보내준 거고, 이것도 인센티브 여행을 갔다 온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어필이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독일 국기가, 태국기가 이렇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사 독일 회사야. 대모표 하나 가지고 대화가 막 연결된다니까. 어? 대모표에 붙어 있는 배지 하나 가지고. 핀라인 써 있는 거 보고서는 이게 뭐야? 우리 회사 PM 인터내셔널인데, 어, 거기 회사에 핀라인이란 브랜드, 우리 브랜드야. 핀라인 브랜드야. 어? 야, 너 이거 브랜드 몰라? 야, 아는 사람 다 아는데. 하긴,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우리 프리미엄 제품이라서, 모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우리 프리미엄 제품이거든. 아무나 오는 제품이 아니에요. 우리 명품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먹으러 봤니? 야, 그리고 이 가방이 나중에 에르메스 가방이 될 거야. 어? 에르메스를 가방이 된다는 말이 그런 능력을 만든 이 가방 하나가 바꿔주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네트워크 확장하는 방법에 어떤 얘기들도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파트 사람들하고 내가 이런 부분을 그냥 이거 그냥 읽어주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컨택트를 해야 되고 그런 에피소드를 많이 들려줘야 되고 우리가 또 제가 앞으로 이제 그 미국 팀 단톡 그 그룹 미팅 때 얘기하겠지만 한국 팀 얘기했잖아요. 그룹 미팅을 좀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형식을 갖추려고 하는 부분이 좀 참여형으로 바꾸고 싶다.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그룹 미팅에서도 처음에 오프닝 스피치하고 그 다음에 제품 미니 특강 끝나면 제품에 대한 테스티모니얼, 비즈니스 미니트과 비즈니스에 대한 테스티모니얼, 그리고 클로징, 이런 형태로 진행하자라고 하는, 근데 이런 구분 미팅에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자기들의 그러한, 테스티모니얼을 서로 나누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고 전화처럼 말 못, 이러면 빼는 분위기면은 그룹 미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앞으로 리더분들은 리더가 아닌 분들이면 그분들 우선적으로 시키려고 하겠지만 안 한다. 그럼 이거 리더님들이 무조건 하셔야 돼. 그런 분위기. 서로의 테스트모니얼을 교류해야 돼요, 교류. 교류.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 이 다음 부분은 다음에 또 다른 또 여러 에피소드를 같이 얘기하는 걸로 하고, 지금 제가 뭐 여기 있는 교육 내용들에 대한 얘기들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고객을 컨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에피소드, 좋은 사례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많이 교류해야 되고, 또 스스로가 직접 배우고, 실제 즉시 실행해서,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학습에 대한 중요성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우리 사업은 가르치는 사업이다. 교육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울 때 태도가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면요, 학습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EVP 단계에서 PT를 가려면 무조건 마이크를 잡아야 돼요. 가르치는 게, 그럼 내가 그거 안 하면 못 간다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직접 배우고 실행하면 누구나 가르칠 수 있어요. 좋은 거든 나쁜 결과든 다 얘기거리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강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하고 배우고 느낀 것들이 있다면 나누려고 하고 좋은 거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크를 잡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자, 오늘 엠스쿨 101은 이걸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